예, 마지막 강의 소스 리딩 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뭐 기존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픈소스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초기 진입 장벽이 허물어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스 리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고요. 저 또한 이제 오픈소스에 접근할 때 리딩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팁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구성을 해봤고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고 많은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비기너 입장에서는 소스 리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많이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팁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더 원활한 소스 리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도구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제 그 이클립스라든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툴들을 통해서도 뭐 소스 리딩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툴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시스콥이나 시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소스 안에서 펑션의 심볼이라든지 뭐 변수명을 통해서 그 점프 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이게 필요 없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환경에서는 시스콥이라든지 시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인덱스를 잡아 가지고 이제 심볼 정보를 잡아서 이제 해당 펑션이 정의된 영역으로 점프를 뛴다던가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시스콤이나 시텍스고요. 그 다음에 뭐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있는 툴이죠. 그러니까 이제 디렉토리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스 파일들이 이제 나눠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때 트리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폴더들이 있고 그 폴더에는 또 무슨 파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어떤 폴더들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트리 명령을 활용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랩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스트링 서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소스 리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 내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이제 뭐 어떤 변수명이 있다, 근데 펑션 명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명칭과 연관된 소스 코드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랩 같은 거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GDB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디버거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나서 어떤 백트레이스를 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펑션의 어떤 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GDB를 통해서도 소스 리딩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UF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C나 C++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GDB를 통해서도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펑션이 콜된 거에 대한 백트레이스를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한 뎁스를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플로우. 근데 이게 다 리턴 되고 나서 다른 펑션 콜의 뎁스로 그 플로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백트레이스 정보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제 UF 트레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펑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콜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UF 트레이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소스 리딩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을 이용해서 소스 리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Git이라는 게 결국에 그런 변화분들을 다 저장을 하잖아요. 히스토리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그 라인 바이 라인마다 그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git commit 로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걸 역으로 이제 블레임을 통해서 커밋 아이디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쇼를 통해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소스 파일을 통째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볼 수도 있지만 git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특정 변화분이 왜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져 있는 상태에서 리딩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스 리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뭐 메인 펑션부터 해서 뭐 펑션이 콜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보겠다, 다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소스의 그 변화분을 기준으로 소스 리딩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Git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소스 리딩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시스코바하고 시텍스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걸 다시 다 지우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시스코비나 시텍스에 대한 설정으로 이제 살펴볼 프로젝트는 UF 트레이스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UF 트레이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볼 때 LS를 쳐보면은 자, 클린을 통해서 일단은 사용하지 보지 않은 어떤 오브젝트 파일에 대해서 이제 클린 작업을 먼저 하고요. 메이크가 걸려 들어갔나요? 메이크 클린으로 했는데. 네. 자,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C소스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UF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F 트레이스 쳐보면은 레코드, 뭐 리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서브 명령들이 이게 그 들어있는 어떤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소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uftrace.c 같은 걸 열어봤을 때 이제 메인 펑션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그래프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래프 같은 걸로 메인 펑션을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이제 뭐 메인 펑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많죠.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실제로 이 커맨드 라인 툴에 있어서 메인 펑션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검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을 때 또 메인 펑션을 이렇게 서치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C 프로그램이고 메인 펑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인 펑션부터 당연히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파싱되는 부분부터 해서 쭈루루룩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UFtrace를 쓸 때 그 서브 커맨드에 대해서 이제 레코드를 줬는지 리플레이를 줬는지 라이브를 줬는지 리포트를 줬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C스콥을 쓰게 되면요, C스콥 설정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심볼에 대해서 점프를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uftrace.c였지만 지금은 cmd의 그 record.c 파일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그 소스 해당 펑션 네임이 정의된 곳으로 이제 점프를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create 그 디렉토리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또 점프를 뛰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일일이 뭐 그래브로 찾는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 소스를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서 콜되면은 이게 이 펑션이 또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시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프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점프를 뛰어가면서 그 읽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스코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을 하면 금방 나와요. 사실 이제 시스코프가 뭐 저 같은 경우 이맥스하고 연동을 했는데 시스코프 이맥스를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 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맥스 설정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시스코프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메이크 인솔을 하고 여기다 이제 설정을 따로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단축키를 통해서 특정 펑션에 대해서 정의된 곳을 찾아간다던가 안 그러면은 그 펑션을 콜하는 펑션들을 찾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스코프를 쓰게 되면은 여기저기 그 펑션이 이제 정의된 부분 그리고 이 펑션을 콜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이 create 디렉토리가 를 콜하는 펑션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콜하고 있고 여기서도 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콜하고 있고 여기서도 콜하고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스코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텍스도 뭐 거의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스코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시스코프만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요. 트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 소스 파일들에 대해서 LS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트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각각의 폴더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길긴 하지만 이제 아키 폴더 안에서는 이제 어떤 아키텍처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제 소스 파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안에 도큐멘테이션 파일들이 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트리를 통해서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당연히 그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폴더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F 트레이스로 예를 든 거고 만약에 린스 커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린스 커널 안에서 여러 가지 폴더가 있고 여기 안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때 트리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폴더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브로는 당연히 아까 메인 찾는 것처럼 어떤 특정 심볼에 대해서 찾아볼 때 그래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ag 명령을 쓰는데요. 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버 서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랩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아마 GitHub 프로젝트로 있을 텐데 아마 이 툴, 예, 이거일 거야. 씹었었죠. 예, 이 툴인 것 같네요. 씹었었죠. 예, 이 툴이 맞을 거예요. 이 툴.
예, 이 툴로 이제 이 툴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이 실버 서처 요게 이제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에이지를 쓸 수 있는데 에이지가 굉장히 빨라요. 훨씬 빨라서 검색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랩보다는 이 에이지를 쓰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GDB 같은 경우에는 백트레이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보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UF 트레이스를 간단하게만 이용해 보면은 UF 트레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PG 옵션을 줘야 되는데요. PG 옵션을 주고 나서 UF 트레이스를 해당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 펑션이 이렇게 콜되고 있는 거예요. 메인부터 해가지고 콜되고 있는 거죠. 소스 파일을 보면은 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싱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찍느냐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보고 싶을 때 뭐 아무래도 리플레이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리플레이의 소스 중에서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아, TI들을 이걸로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펑션이 콜되는 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F 트레이스를 들어가고 백트레이스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건 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소스 라인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40번째. 그러면은 여기에 cmd replay.c에 40번째. 예. 지금 이게 심볼 테이블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컴파일을 디버그 옵션을 1을 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컴파일을 다시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GDB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심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 옵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컴파일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GDB를 쓸 수 있기 때문에 GDB로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백트레이스를 보게 되면 그 펑션이 콜되기까지의 어떤 이전 펑션들에 대한 콜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해당 소스가 해당 펑션이 콜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조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스 리딩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여기 GDB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먼저 걸고요. 이제 걸렸죠. 여기서 이제 테스트 밑에 이제 ABC 뭐 이런 거 이렇게 돌려본다. 지금 이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 밑에 한번 가보면은 여기서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GCC에 이제 PG에 우리가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과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이후에 이 GDB로 일부 트레이스를 돌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TABC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백트레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타겟으로 했던 펑션이 불려지기까지의 어떤 펑션들이 불려졌는지를 차근차근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메인, 그리고 커맨드 라이브, 리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그래프 알스택, 그리고 프린트 필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TID까지, 여기까지가 하나하나 다 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스로 보게 되면은 이제 replay.c를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타겟으로 했던 펑션은 여기였었고, 얘가 불려지기까지의 그 내용을 팩트레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를 리딩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스 코드를 열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주요 펑션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로 보려고 했던 펑션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펑션이 불려지기까지의 어떤 플로우를 볼 때 이렇게 GDB를 활용해 가지고 백트레이스를 통해서 어떤 펑션들이 불려져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서 함께 잘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네이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소스를 읽을 때 그 메인부터 해가지고 어떤 펑션 플로우로 되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서 보기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 중심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펑션을 타겟팅하고 거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게 불려지기까지가 어떤 플로우가 있었는지를 이런 팩트레이스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GDB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소스 리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었고요. UF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UF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F 트레이스를 쓰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해당 바이너리에 대한 어떤 펑션들을 딱 쭉 콜해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봤던 TABC 같은 걸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타겟을 해가지고 돌리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펑션이 어떻게 메인부터 콜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GDB를 쓰지 않고도 펑션이 어떻게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퍼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퍼프라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퍼프를 이렇게 탁 쳐보면 퍼프 커맨드 라인인 툴이고요. 얘도 C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C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볼 때 여기에 있는 명령 중에서 config라는 어떤 서브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config라는 서브 커맨드가 불려질 때 당시의 펑션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퍼프도 퍼프.c 안에 메인 펑션이 있고요. 메인 펑션부터 뭐가 콜되는지를 일일이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일일이 따라가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실제로 이게 구동될 때, 그러니까 이 퍼프 config -l이 구동될 때에 사용되는 펑션만,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UF 트레이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F 트레이스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퍼프 안에서 내부적으로 불려지는 펑션들, 그러니까 이걸 구동했을 때, 그러니까 퍼프 config -l을 했을 때에 구동되는 그 펑션들만 선별적으로 그 플로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DB를 쓰지 않고 또 전체적인 플로우를 볼 수 있는 어떤 되게 유용한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F 트레이스를 이제 GDB 대신에 혹은 이제 전체 플로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C나 C++를 주요 타겟으로 해서 펑션 트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해당 오픈소스가 C나 C++이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깃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소스 리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깃을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거는 결국에 그 소스 코드의 변화분을 이렇게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스를 읽을 때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뭐 메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펑션의 내용들을 보고 소스 리딩을 할 수 있겠죠. 이 소스 코드 자체를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소스 리딩의 접근이 아니라 이제 변화분 단위의 어떤 소스 리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커밋이 있어. 그러면 이건 2018년도에 나온 커밋이고 이제 1월 18일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그게 왜 들어왔는지를 로그 메시지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수정했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소스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 리딩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이제 그 어떤 특정 펑션 플로우라든지 뭐 그런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화분 단위로 한번 소스 리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수로 관리하게 되면은 모든 소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전부 다 기수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레임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소스 파일에 대해서 블레임으로 한번 열어본다 라고 하면은 그 라인 중에서 어떤 이 라인이 변화가 될 때 당시에 그 커밋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이 만들어질 당시의 커밋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전부 다 같은 커밋으로 만들어진 라인인데요.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라인이 생성된 이유에 해당되는 그 커밋을 이제 그 이렇게 블레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소스를 읽을 때 이 라인이 왜 생긴 거지? 그런 거를 추적해 볼 때 블레임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또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스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을 때 다짜고짜 그거를 버그니까 픽스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라인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를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할 때는 이런 블레임을 통해서 왜 그 라인이 생겼는지를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버그를 픽스할 수 있고 또 그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내가 파악한 버그가 진짜 버그가 맞는지에 대한 어떤 증명도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임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스 리딩을 해볼 수 있고 그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을 활용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소스 리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리셋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커밋이 이제 2018년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옛날로 돌려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옛날로 쭉 돌려서 옛날에 뭐 이게 이제 구현될 당시에 이제 역사로 만약에 리셋을 이렇게 돌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돌리기 전에 한번 LS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긴 리셋 예, 못하네요. 리셋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LS를 해보게 되면 소스 코드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는 uftrace.c도 없어요. ftrace.c가 있을 당시에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쇼로 봤을 때 2014년도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옛날로. 그래서 이렇게 깃을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소스에 대한 어떤 변화분이나 역사를 토대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셋을 통해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상태에서 소스 리딩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소스 리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약간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나리오별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소스 리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당연한 얘기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오픈소스에서 접근해서 소스 리딩을 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컨트리뷰션을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패치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혈안이 돼서 보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uftrace.c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복구를 시켜야겠죠. 마스터로 들어와서 uftrace.c다, 그 다음에 메인 펑션을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어떤 소스 수정을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빈틈이 있을까, 이렇게 소스 리딩을 하다 보면은 좀 C 문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좀 프로그래밍 기법적인 측면에만 그런 식으로밖에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한계점이 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코드 컨벤션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 아니면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소스 리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런 바탕으로 또 뭐 의미 있는 어떤 컨트리뷰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굉장히 로직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을 하기가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시나리오별로 접근하고 이해 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스를 리딩을 할 때 그냥 통째로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uftrac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브 커맨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나는 레코드 중심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컨셉을 잡고 그 흐름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읽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로직을 중심적으로 이해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리팩토링이라든지 또 빈틈들이 보이고 또 버그 픽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퍼프로 이제 config-l을 얘기하면서 그 로직에 해당되는 것만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로직에 맞춰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 펑션들이 콜됐을 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지를 하나하나 좀 깊이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패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슈나 PR로 접근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특정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슈가 생겼던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관련된 어떤 소스를 읽는다던가, 그리고 이슈 자체를 정확하게 정독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스 리딩에 대한 접근 방법을. 예를 들어서 uftrace 같은 경우는 리뷰 라벨이 달려 있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요청하는 어떤 이슈의 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제 소스 변화분에 대해서도 같이 읽어보고, 뭐 이런 식이고, 또 플리캐스트도 누군가가 뭔가 플리캐스트를 보냈을 때 그 플리캐스트에 해당되는 어떤 변화분을 보면서 이제 소스 리딩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보냈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목적성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무래도 소스 리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오픈소스에 참여를 할 때 더 이상 초보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발돋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스 리딩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소스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보태면서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메인테이너라든지 커미터에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굉장히 좋은 작전이지만 생각보다 커미터라든지 메인테이너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읽고자 하는 내용,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거나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스 리딩을 할 때 이슈나 플리캐스트의 화두가 된 거를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그 내가 뭔가 읽으려고 했던 내용은 제가 본인이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커미터나 이제 컨트리뷰터나 이제 메인테이너가 이슈나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뭔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놨다는 건 또 리뷰가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질문을 하고 하나라도 코멘트를 달고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리뷰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리뷰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리뷰어라고 하면 사실 거의 뭐 그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메인테이너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는 그 코드가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그리고 그 코드가 수정되기에 그 전 상태가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리뷰를 해야지 사실 더 의미 있고 더 정확한 리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리뷰를 하려 그러면은 좀 내공도 필요하고 또 넓은 시야도 필요하죠. 그래서 리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스 리딩을 통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고 또 이제 그 상대방 측 그러니까 이슈나 플리캐스트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제3의 시야가 개입이 돼서 뭔가 코멘트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또 질문을 하나 날려도 이슈나 플리캐스트로 화두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소스 리딩의 작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 이제 또 소스 리딩에 관련된 이제 각종 팁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PT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오픈소스 작업을 할 때 이 소스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역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소스 리딩을 많이 하면서 또 기술적인 성장도 이루고 또 오픈소스에 대해서 더 크고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어떤 작업들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소스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개발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